그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몸은 스위치가 오프가 됐는데 뇌, 의식 이런 것은 스위치가 오프가 안 된 상태로 그 갭 사이에서 환각 상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6시간 이내로 잤는데도 내가 안 피곤하다. 이제 그런 사람은 유전적으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멜라토닌의 전구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배에서 바로 이 세로토닌의 90%가 나온다. 네, 브레인셀러 이번 주제는 수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네, 두 번째, 2부 수면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브레인셀러의 수면에 관심이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질문 5가지를 추렸는데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낮에는 피곤한데 밤에는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자주 깨서 너무 피곤해요. 네,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질문이. 일단 피곤하다는 건 몸이 피곤한 거겠죠. 네. 근데 잠이 안 온다는 건 뭔가 아직 각성 상태에 있다는 거고, 교감신경은 각성시키는, 또 활력을 있게 하는 신경계통이고,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키는,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신경계통일 텐데, 근데 낮 동안 과도하게 일을 한다거나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면에 들어가게 될 때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 작용이 일어나야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도하게 항진된 교감에 의해서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처지는 것 같은데 잠은 안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지난 2월에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주최로 이 수면 국제 포럼을 이제 개최를 하셨는데요. 그때 일본 발표인가요? 이 하루 24시간 수면 관리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このような一日のルーティンを立てて、朝は目覚めを良くするため、そして脳を覚醒するためのブレイン体操、そして食事気をつけること、食事について気をつけること、そしてできれば朝日を浴びられる方は朝日を浴びたりすることを提案し、そしてお昼はより活動的に、ここでは昼寝とかはあんまり取り入れないんですね。それで活動的に活発的にお昼は行動ができるように、より生産的に活動できるように、そして夕方以降はだんだんクールダウンして体も脳も寝る準備が始まるような、そんなプログラムを作っています。そして夜は入眠を促すためのブレイン体操、そして大事なのが呼吸と瞑想ですね。そうしながら脳の中の明るさをだんだん抑えていきながら、そしてリラックスした状態で入眠。 그러니까 수면이 정말 이제 쓸모없고 사치스러운 거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3분의 1 수면을 얼마만큼 잘 취해야 3분의 2 생활을 정말 활기차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집중력이나 창의력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에서부터 안정적인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잠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 인식의 변화가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을 내가 이렇게 1시간 30분, 1시간 더 확보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더 이 창조적이고 이렇게 되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인데요. 수면제 복용하는 분들이 주변에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먹을 경우에 이게 혹시 이제 내성이 생길까 봐 또 불안해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일단 약물 중에는 의존성이 있는 약물이 있고 없는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구분이 일단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신과 약물 중에 그 향정신성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이건 의존성이 있어요. 내성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향정신성 의약품, 이거는 의존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처방받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약품은 그냥 일반 의약품들이죠. 그래서 일단 그 수면제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면제를 어쩔 수 없을 때만 먹자.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약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면제도 하나의 플랜인데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수면제만 이제 플랜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첫 한 알 먹을 때부터 끊을 계획을 생각을 해야 의존성의 문제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4일 이상 연속으로 드시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근데 만약에 지금 드시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지금 당장 끊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끊어버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동성 불면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거죠. 금단 증상으로. 그래서 지금 드시고 있어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약물이 그런 의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먼저 알아봐야 되고, 점차 그 스케줄에 의해서 줄여나가야지만 반동성 불면이 생기지 않거든요. 반동성 불면이 한번 생긴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수면제 안 먹으면 내가 이제 못 자는 사람이 된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면은 정말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과에서 치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생체 징후. 네.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이 수면을 바이탈 사인으로 봐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수면의 문제가 반드시 거의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 수면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심리적인 뭔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를 고려하신다 하면 여러 가지 플랜 중에 하나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금방 제가 공고드린 그런 수면제에 대한 공고사항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면서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왠지 그냥 꿈을 많이 꿔서 그런지 잠을 좀 푹 자지 못한 느낌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수면을 보면 이 렘 수면하고 비렘 수면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렘 수면은 그 역설적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구하고 성기를 제외하고 목 이하는 이제 마비되는,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 수면이고, 이 비렘 수면은 1단계부터 이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비렘 수면에 이런 3, 4단계, 특히 4단계 그런 걸 푹 자야만 우리가 푹 잤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밤에는 그 비렘 수면이 길다가 이제 새벽녘이 오면 이 비렘 수면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이제 4단계는 아예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는 이 렘 수면이 길어지거든요. 그 비렘 수면은 이제 충분히 못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렘 수면에서 새벽에 이렇게 꿈을 많이 꾸면서 많이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꿈에 대한 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은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30대 여성분이셨는데 중학교 친구의 꿈을 계속 꾼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사망을 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너무 친한 친구였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너무 슬펐던 거죠. 꿈은 그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장면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상담을 하면서 그 감정들을 좀 표출해내고, 또 울기도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 앞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안함도 죄책감도 그리고 그리움도 다 표현을 하고 떠나보내줬어요. 심리적으로. 그랬더니 꿈이 달라진 거예요. 안녕 웃으면서 떠나가는 그런 꿈.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질문은 뭐 여러 번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위에 자다가 자주 눌린다는 분들 이 질문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뇌 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이제 뇌가 스위치 온 오프 이제 되는데 그게 분리돼서 온 오프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스위치가 오프가 됐는데 뇌, 의식 이런 것은 스위치가 오프가 안 된 상태로 그 갭 사이에서 환각 상태가 일어나면 인면시 환각 또 탈면시 환각 이런 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그걸 과히 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일상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질병, 그 질환으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그렇게 어쨌든 컨디션이 내가 유쾌한 상황은 아니니까 컨디션을 평소에 잘 조절해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이렇게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뭐 몸 전체가 간질하든 다리에서부터 해서 이런 불편한 느낌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하는 분들 이게 병명이 있죠? 병명이 있죠. 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정의하자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간질간질하고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움직이면 나아져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잠을 자야 되는데 다리가 간지러우니까 일어나서 돌아다녀야지 나아지고 또 잠이 들려고 하면 또 간지럽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뭐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철분의 부족이라던가 운동 회로의 작용을 이제 또 하기 때문에 도파민의 이상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철분 수치를 검사해서 철분치가 너무 낮다 그러면 철분을 복합한 그런 약물 치료를 하고 만약에 도파민의 문제다 그러면 도파민 효연제 같은 약물을 씁니다. 네, 이 질문이 또 하나 좀 추가로 있는데요. 뭐 몇 시에 할까? 10분 후에, 10분 후에, 5분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알람을 듣고 벌떡 일어나야지 이제 기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수면의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것을 수면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5분 단위로 계속 잠깐 깼다가 또 잠들고 잠깐 깼다가 잠들고 그러면 수면 관성이 계속 지속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로감이 계속 누적돼서 일어나기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에 벌떡 일어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빛을 활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을 활용하는데 알람을 듣자마자 밝게 불을 켜는 거예요. 차 커튼을 연다던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리상으로도 그냥 이번에 안 깨도 되지 이번에 안 깨도 되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점점 알람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연습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미국 수면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그리고 6시간 이내로 잤는데도 내가 안 피곤하다. 그런 사람은 이 쇼트 슬리퍼다. 이제 그런 사람은 유전적으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6시간 이하로 자면 피곤한 건데 계속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부채를 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밤에 그런 수면 환경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뭔가 따뜻해야지 잘 잔다 이런 거 있는데 아까 수면 환경 중에서도 이 한 18도 정도의 온도가 우리의 그런 최적의 수면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전에 이렇게 몸을 좀
네, 온도를 낮추고 우리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잠이 오게 하는 것 네. 이런 것도 그런 수면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수면의 이 정말 다양한 고민들과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원하잖아요. 이런 깊은 수면과 꿀잠 이런 거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좀 내 삶을 건강하게 가꾸고 싶다. 그렇게 하면 잠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진짜 선순환으로 식습관도 관리를 하게 될 거고 시간도 관리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는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졸리면 자고 밤이 오면 자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장 풍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수면이다. 아까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 수면에 가장 취약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멜라토닌을 이 분비를 줄여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하려면 이제 멜라토닌의 전구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이 세로토닌이 이 낮에 분비돼야 된다. 이 햇볕도 쬐고 몸도 움직이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이런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제 최근 연구가 이 세로토닌이 뇌에서는 10%밖에 안 나고 배에서 바로 이 세로토닌은 90%가 나온다. 그래서 장신경계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이제 저희 브레인 트레이닝에서도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장신경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체 움직임 그리고 호흡, 명상 그래서 수면을 바로 이제 내 건강한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한 아주 이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나눴는데요. 3부에서는 우리 꿀잠 숙면을 위한 말씀하신 브레인 트레이닝을 위한 좀 간단한 체조 여러 가지 훈련법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유튜브에서 보시고 수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나 의견을 셀럽분들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주제 역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직접 선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멜라토닌의 전구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배에서 세로토닌은 90%가 나온다. 그래서 장신경계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브레인 트레이닝에서도 바로 이러한 장신경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체 움직임 그리고 호흡, 명상